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오늘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도 환자가 500명 이상 늘어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사망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영 기자, 네, 오늘도 환자 급증세가 계속됐는데요. 사망자는 3명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치료받던 83살 남성이 오늘 숨졌는데요. 숨진 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른 2명의 사망자는 모두 70대로 한 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른 한 명은 당뇨와 폐렴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번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31명이 됐습니다. 환자 폭증세는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대구 확진 환자는 520명 증가한 3,601명, 경북은 61명는 685명으로 두 지역 환자가 4,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천지 대구 신도들에 대한 검사 통계도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양성 판정이 무려 62%나 되더군요. 네, 지금까지 파악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와 교육생이 10,000명이 넘는데요. 이들 가운데 먼저 검사 결과가 나온 신도가 4,300여 명인데 2,600여 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양성 비율이 6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음성으로 나온 1,600여 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네, 또 이번 사태로 1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완치자가 나왔죠. 네, 청도 대남병원 폐쇄정신병동 환자 가운데 다발성 폐렴으로 상태가 위중해 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던 환자가 어제와 그제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밝혔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선 총 119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01명이 폐쇄정신병동 환자입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성주에서는 코로나로 비상근무하던 공무원이 쓰러진 소식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경북 성주군청의 46살 직원 A씨가 어제 오전 과로로 쓰러져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뿐 아니라 하루 수백 명씩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들도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비슷한 경우가 우려됩니다. 재소자 3명이 감염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천교도소의 경우 모두 지난 1월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돼 감염 경로 확인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확진 환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금지 통지서를 평소처럼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달해야 할 집배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가격리자들과 대면 접촉하며 이걸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미 배달된 등기 우편물만 8,000통이 넘습니다. 한대영 기자입니다. 대구의 집배원 A씨는 어제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보낸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는데 수신자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였다는 겁니다. 제 옆에 동료가 배달 받는데 그분이 저 확진자입니다. 제 이거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차 싶어갖고 그때 내가 이제 집배원 다른 동료들한테 연락을 하죠. 법무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준 명단을 바탕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금지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집배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확진 환자가 포함된 자가격리자들과 대면 접촉을 하며 등기를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PDA의 수령 확인 서명까지 받았는데 이 PDA는 집배원들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계속 만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가 발송한 출국금지 등기 우편물은 13,000여 통입니다. 이 가운데 60%인 8,000여 통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에게 배달됐습니다.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는 어제 기준 2,000여 명. 집배원들은 하루 100명 가까운 고객을 만난다며 법무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이 사람들한테 준비를 해라. 아니 격리자니까 조심을 해라. 이런 통보만 해줬어도 우리가 조금의 준비를 하고 조심을 해서 배달했을 건데. 법무부는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뭐 처음 겪는 일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세심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놓칠 수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앞으로는 별도의 안내 스티커를 붙여 고객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준등기 통지 절차로 배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위해서는 이 생활치료센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확보한 생활치료센터 4곳의 공간은 2,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병원과의 거리도 멀어서 이동하는 데만 2시간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돌보는 대구 1 생활치료센터입니다. 문을 연 지 이틀 만에 정원 160명이 모두 찾고 발열 증세가 있던 확진 환자 1명은 경북대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영덕과 경주에도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고 문경 서울대병원 인제원도 이번 주 안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기다리는 확진 환자가 2,000명이 넘지만 4곳을 더해도 수용 인원은 7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구에서 멀기도 너무 멀어 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경북대병원을 기준으로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은 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고 농협 경주교육원과 문경 서울대병원 인제원 역시 1시간이 넘습니다. 농협 경주교육원과 문경 서울대병원 인제원은 경북의 코로나19 전용 병원인 국민안심병원까지 20분 안팎에 갈 수 있지만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은 제일 가까운 안동 성소병원까지도 10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53km 밖에 울진군 의료원이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최근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돼 이용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도심 가까이 생활치료센터 3곳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팔공산에 있는 대구은행 연수원과 천주교 한티피정의 집은 7곳 경북대병원까지 1, 20분에 갈 수 있습니다. 더 K호텔 경주까지 더해져 600명 가까운 확진 환자가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가에 오랫동안 머물었던 순서 등을 고려해서 생활치료센터로 그렇게 입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 안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 확보에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적당한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산에서는 대학생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면서 개강을 앞둔 학생들이 방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기숙사 1층이 짐을 싸는 대학생들로 분주합니다. 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갑작스레 오전까지 짐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운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입사를 하기 위해서 기숙사도 지금 환불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는 받았으니까 어디서 살아야 될지 잠시 막막하긴 한 거죠.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경북장학회가 운영하는 경북학숙은 기숙사비가 한 달에 10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고 시설도 쾌적해 경산 지역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기숙사 사생들은 주로 경산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로 모두 3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미 대학 기숙사는 신청 기간이 지났고 개강이 2주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자취방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보통 자취방이 월세가 40 이 정도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한 학기 생활비가 69만 원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여기를 지원을 했던 건데. 경북학숙 측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태가 안정되면은 그래서 학숙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저는 다 바로 입사시키겠다.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오늘 공지를 했고요. 경북학숙은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갖고 대학 개강 전에 대체 시설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학숙이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자 인근 주민들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북학숙 주변에 아파트 5천 가구가 밀집해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다면서
다른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산시는 경북학숙 외에는 마땅한 시설을 찾기가 어렵고 감염될 우려도 없다면서 시설 관리와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최근 들어 하루 노된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지병이 있는 경우였는데 집에 있다 숨진 환자도 있고 확진 뒤 병원에 바로 갔는데도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숨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급증하는 사망자 수를 줄이려면 이런 사례들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원민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나온 코로나19 사망자는 21명. 이들 가운데 6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그날 또는 바로 다음 날 숨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확진 판정 직후 음압병실에 입원했는데도 48시간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또 다른 7명의 경우는 숨진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응급실로 실려온 뒤 바로 숨진 경우입니다. 나머지 사망자들 대부분 확진 판정 후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모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었고 1명을 제외하곤 전부 60살 이상이었습니다. 즉 고령의 병까지 있는 고위험군은 코로나19에 걸렸다 하면 상태가 악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증상의 폐렴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폐렴이 급속히 진행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안 좋게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병이 좀 다른 바이러스성 폐렴보다는 빨리 진행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따라서 환자에 따라선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하고 치료해봤자 이미 늦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무증상이더라도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이런 분들은 확 나빠질 수 있으니까 또 증상이 나빠질 수 있는 그 구분에 맞춰서 먼저 검사를. 이 때문에 급증하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감염자를 더 빨리 찾아내는 한편 이들이 처음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권 시장은 청와대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면서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어제 대구시청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며 긴급 명령권을 통한 3,000실 이상의 병상 확보를 요청했습니다.